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우리가 과연 헌법재판관들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이 이야기를 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많은 보수 지지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 일하고 탄핵을 당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찬성한 4명이 있어요. 헌법재판관 중에 4명이 있는데 이 네 분이죠. 이 문영배라는 헌법재판관은 자칭 극좌 세력이에요. 자신의 트위터에 자신은 우리법 연구회 내에서도 가장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 나는 그러니까 좌파 중에 좌파다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써놨던 사람이 바로 이 문영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동기, 그러니까 뭐 친구, 지인, 뭐 가까운 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재명과 트위터로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업체의 주식을 매수해서 거기에 논란이 일었던 분이에요. 이 태양광이 왜 문제냐면 이 사실 태양광이라는 게 지금 좌파 세력들과 좀 연관이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 걸 많이 수입해서 가져오는데 이 중국은 결국에는 민주당과 연관이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당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장려하려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좌파 세력들이 거기에 대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죠. 그리고 이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이 변호사인데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퇴진 운동을 하고 언니가 심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정당하게 정말 정정당당하게 재판이 진행되겠느냐라는 의문이 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정계선 재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윤석열 퇴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마찬가지로 부인과 남편이 그래 한 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뭐 같은 사람은 아니니까 뭐 남편과 부인이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같은 집안에서 같은 정치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미선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가족과 같은 성향을 가진 재판관이 대통령을 심판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비판이 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정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에서 안보관이 굉장히 불확실한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이분께서는 그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답변을 회피했어요. 누군지 말을 못한다? 우리의 적이 누구야 대체? 그러면 뭐 미국이야? 뭐 좌파들이 말하는 뭐 반미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비판이 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네 분에 더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았던 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도 임명을 하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헌법 재판관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이걸 과연 믿으라고 재판을 하겠다는 건지 정말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최소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은 재판관 스스로 탄핵 심리에서 빠져라, 기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재판관의 성향을 단정해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우리의 성향은 중도인데 네가 왜 우리를 좌파라고 규정해서 재판을 기피해라 마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께서는 우리법 연구회라고 하는 좌파 성향의 연구회에 몸담았던 그런 이력이 다 밝혀진 상황에서 재판관 성향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전 국민이 지금 저 재판관들은 좌편향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우리는 아직 성향이 정해지지 않았어. 우리는 중도를 지켜서 판결을 내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미 결론을 정해놨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대로라면은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을 강행할 게 뻔합니다. 지금 이 헌법 재판관들은 스스로가 뭐 자기들이 성향이 문제가 없다, 자신들은 뭐 편향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영배 재판관이 예전에 썼던 글이 지금 하나씩 다 까발려지고 있어요. 그중에서 저는 가장 충격을 받았던 트위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때로는 최적의 결론을 내는 것보다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죠. 재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문영배 같은 경우에는 재판과 정치를 같이 붙여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판을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 터트리냐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2012년 꽤 오래전에 있었던 트위터 내용이지만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탄핵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기 이전에도 20여 건 넘게 탄핵이 일어났으니까 탄핵이 먼저 진행된 순서대로 선입 선출 재판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 근데 헌법재판관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의 생각은 이게 굉장히 자신들이 좀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야. 내 맘대로 심판하는 게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걸 보고 그걸 알 수 있느냐? 일단은 지금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사실상 1월 달에 시작을 했잖아요. 뭐 12월 말부터 시작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연말이니까. 그러니까 2달 만에 대통령의 탄핵을 끝낸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얼만큼 걸렸죠? 174일 걸렸어요. 거의 6개월이 걸렸는데 아주 중요한 대통령의 탄핵을 2달 만에 끝낸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건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제발 내 탄핵 심판 좀 빨리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도 못했어.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수사했던 최재 감사원장도 시작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다 제치고 마흔역부터 결정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니까 이거 최소한 시작이라도 하라 이거야. 이거 어떻게 결론을 먼저 내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이거 바로 내라고는 뭐 말은 못 하겠지만 최소한 이전에 있었던 탄핵 심판 요청에 대해서 시작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지금 탄핵을 당해가지고 업무도 못 보고 직무정지가 돼 있는데 최소한 시작을 해서 언제쯤 끝나겠다라는 가이드라도 줘야 되는데 그거는 다 제껴버리고 야, 우리 법연구에 마은혁 빨리 임명해야 돼. 2월 3일에 결정 내릴 거야. 이러고 있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예요. 그러니까 이 마은혁을 왜 임명하겠어요? 한 명이라도 더 헌법재판관 속에 우리법연구에 그러니까 좌편향된 인사를 한 명이라도 더 꽂아 넣어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에 찬성했던 4명에 더해서 마흔여까지 더해지면 5명은 재판을 하나마나 결론은 정해져 있어. 대통령 탄핵이라고 정해져 있어. 그럼 나머지 4명 중에서 딱 한 명이라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한다면 이거는 그냥 뭐 손도 못 써보고 대통령이 탄핵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과연 국민들이 이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인정하겠느냐라는 문제를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헌재는 우리법 연구회에 장악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돼서 탄핵이 된다고 한들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보수 지지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 돼요. 저부터도 아니 저 사람들은 재판을 하나마나 무조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있을 텐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누구라도 인정할 절차를 따라야 할 거예요. 일단은 자신이 편향돼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재판에서 손을 떼고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내려놓고 중도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 재판을 시작하는 게 모든 국민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40여까지 더해서 5명의 심판관이 좌편향돼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결과를 낸다? 그것은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자, 2월 3일에 과연 마은혁이 임명이 될지 말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임명이 된다면 굉장히 큰 혼란이 다시 한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